2025년 11월 11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유니스왑 UNI, 유니는 도대체 뭐하는 코인일까요? 업비트랑 빗썸에도 같이 상장돼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죠. 오늘은 최대한 쉽게, 특히 코린이 기준으로 유니스왑과 유니 토큰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큰 그림부터 잡고 갈게요.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탈중앙 거래소라는 건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처럼 회사에 돈을 맡기고 주문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바로 다른 사람과 교환이 일어나게 해주는 온체인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를 움직이는 규칙, 수수료, 업그레이드 방향을 투표로 정하는 데 쓰는 코인이 바로 유니 토큰이에요. 그래서 유니 토큰은 단순한 결제용 코인이 아니라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의 지분권, 정책 결정권 같은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요즘 유니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도 대부분 이 거버넌스, 수수료 정책 이야기랑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니스왑이 벌어들이는 수수료의 일부를 유니 보유자에게 나눠주자, 아니면 유니를 사서 태워버리자, 이런 제안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니스왑 네 번째 버전, 이른바 V4 업그레이드, 그리고 유니체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체인, 또 미국 쪽 법적 구조를 정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단, 구조 논의까지 겹치면서 유니스왑이 또 한 번 확장하겠다는 기대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증권감독기관에서 유니스왑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나중에 아무 제재 없이 조사가 끝난 일도 있었죠. 이때는 악재였다가 나중에는 리스크가 줄었다는 의미에서 다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까지가 최근 유니 가격이 요동친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부터 차근차근 깔아봅시다. 유니스왑이 왜 중요한지, 유니 토큰이 왜 애매하면서도 또 의미가 있는지 전체 그림을 쉽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유니스왑이라는 서비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유니스왑은 중앙거래소처럼 사람이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올려서 서로 맞추는 방식이 아니고 유동성 풀이라는 돈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풀과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어떤 코인이 한 풀 안에 1대1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코인을 내고 이더리움을 가져가면 풀 안에 코인 양이 줄고 이더리움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비율이 바뀌면서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원리를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표현한 게 X 곱하기 Y는 항상 일정하다는 구조인데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풀 안에 들어있는 코인 비율이 가격을 결정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이 방식 덕분에 유니스왑은 주문서가 필요 없고 누가 상장을 허락해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두 코인을 50대 50 비율로 넣어서 새로운 풀을 만들 수 있고 그 순간 그 코인쌍은 유니스왑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중앙거래소가 상장 안 해주는 마이너 코인도 사람들이 풀만 만들면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유니스왑의 기본 구조, 자동시장 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풀에 넣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풀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수수료를 나눠 가집니다. 마치 내 돈을 이 거래소에 맡겨서 수수료를 같이 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V1, V2 시절의 기본 그림이었다면 V3에서는 여기에 집중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을 가격 전체 구간에 골고루 뿌려놨다면 이제는 나는 이더리움 가격이 이 구간일 때만 유동성을 넣겠다 하고 특정 가격 구간에만 집중해서 넣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자본으로도 더 많은 수수료를 벌 수 있는 대신 가격이 그 구간에서 벗어나면 내 유동성은 거의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수수료도 못 버는 위험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을 좁은 구간에 집중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되 리스크도 같이 감수한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유동성 전략,
수익률 계산,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집중 유동성 구조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V4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선 가스비,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쓰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구조를 통합했고 여러 풀을 하나의 큰 계약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풀 사이를 오가며 거래할 때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로 스왑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후크라는 기능이에요. 후크는 쉽게 말해서 스왑이 일어나기 전, 스왑 중, 스왑 후에 내가 원하는 코드를 한 번 더 돌릴 수 있게 하는 확장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수수료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풀, 특정 가격에서만 유동성을 자동으로 넣고 빼주는 전략, 또는 지정가 주문, 비슷한 구조 등을 유니스왑 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스왑은 이제 단순 거래소라기보다 온체인 유동성 인프라 위에 각종 전략을 얹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큰 그림이고 이제 유니 토큰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니 토큰은 처음 발행될 때 최대 발행량 10억 개로 정해졌고 이 수치는 고정입니다. 이 10억 개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가 중요한데 대략적인 구조를 보면 커뮤니티 몫이 60% 정도, 팀과 재단이 20%대, 투자자 몫이 10% 후반 정도입니다. 커뮤니티 몫에는 예전에 유니스왑을 써본 사람들에게 뿌렸던 에어드롭, 유동성 공급자 보상, 앞으로 생태계를 위해 쓸 예산 등이 들어가고요. 팀과 투자자 몫은 일정 기간 잠글어 두었다가 시간에 맞춰 조금씩 풀어주는 방식으로 배분됐습니다. 이 락업이 풀리는 구간마다 시장에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언제 팀 물량, 투자자 물량이 풀리느냐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고 지금은 큰 물량 락업 구간이 거의 지나간 상태라서 예전만큼 큰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니 토큰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버넌스입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나눌지, 새로운 버전을 어떤 체인에 배포할지, 재단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커뮤니티 제안과 유니 토큰 투표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유니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한 표의 무게가 큰 구조죠. 그래서 유니스왑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재단이 가진 예산, 앞으로의 확장 방향이 유니 토큰 보유자의 이해관계와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수수료 공유, 이른바 P-스위치 논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니스왑이 버는 수수료를 유동성 공급자 말고 유니 토큰 보유자에게도 나눠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니스왑이 벌어들인 프로토콜 수수료가 대부분 유동성 공급자에게만 돌아가거나 아예 꺼져 있거나 유니 홀더에게 직접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파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토큰에 더 직접적인 이익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유니 홀더 입장에서는 우리도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로토콜 수수료의 일부를 유니 스테이킹 참여자에게 나눠주자, 아니면 유니스왑이 수수료 일부로 시장에서 유니를 사서 태워버리자 같은 제안이 여러 번 나왔고 이때마다 유니 가격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논의라서 앞으로 어떤 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유니 토큰의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니의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규제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 미국 증권감독기관이 유니스왑을 향해 증권 관련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디파이 전체로 공포가 번졌고 유니 가격도 단기적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에 이 조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규제 우려가 조금은 풀렸고 이것이 또 한 번의 상승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디파이와 탈중앙 거래소라는 영역 자체가 앞으로 각 나라에서 어떻게 규제할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새로운 규정이 나올 때마다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투자자라면 항상 머릿속에 넣고 가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보면 첫째, 유니스왑은 이미 디파이 세계에서 거의 인프라 같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더리움과 여러 레이어 2 체인 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탈중앙 거래소 중 하나이고 온체인 거래량 수수료 기준으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토리만 멋있는 백서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사람들이 쓰고 돈이 오가는 프로토콜이라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둘째, 기술적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단순한 자동시장 조성 방식에서 시작해서 V3에서는 집중 유동성을 도입했고 V4에서는 가스비 절감과 후크 기능으로 플랫폼성을 강화했습니다. 유동성 전략, 자동화된 시장 조성, 온체인 지정가, 주문 같은 디파이 혁신의 상당 부분이 유니스왑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상장과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메이저 거래소 대부분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 파는 게 편하고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가격이 심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단점과 리스크를 보면 첫째는 역시 규제입니다. 유니스왑이 당장 문제를 크게 일으킨 건 아니더라도 당국의 관심을 끌어본 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디파이도 규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앞으로는 탈중앙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 그 위에서 이익을 얻는 토큰 홀더, 이런 존재들에 대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토큰 자체의 가치 구조가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니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토큰이라 그 자체에서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수수료 공유, 소각, 인플레이션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토큰 홀더에게 얼마나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는지에 따라 같은 프로토콜이라도 토큰의 투자 매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는 이미 시가총액이 꽤 큰 대형 알트라는 점입니다. 유니는 디파이 대표 코인이다 보니 어느 정도 몸집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총이 작은 극초기 코인처럼 몇십 배를 기대하는 그림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디파이 섹터 전체가 다시 재평가받을 때 같이 우상향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첫째, 국내외 거래소 공지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해외 메이저 거래소 공지에서 상장 유의, 상장 폐지, 특정 국가 서비스 제한 같은 내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온체인 지표와 생태계 지표입니다. 그냥 가격만 보지 말고 유니스왑 전체 거래량, 누적 수수료, 유동성 풀에 예치된 자산 규모, V4와 유니체인 사용량 같은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지 재미없게 횡보하는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수수료 공유와 거버넌스 제한입니다. 유니스왑 거버넌스 포럼에는 수수료 분배, 토큰 소각, 재단 예산, 법적 구조 같은 중요한 제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전부 정독할 필요는 없지만 제목과 요약 정도만 쭉 훑어봐도 이 토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감이 꽤 잡힙니다. 넷째, 내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입니다. 유니는 디파이 대표 대형 알트이지만 여전히 코인 시장 특유의 큰 변동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예를 들어 전체의 5%에서 10% 사이처럼 미리 상한선을 정해두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단타 관점이라면 숫자로 된 규칙을 먼저 적어두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 살지, 어디서 손절할지,
어느 구간에서 몇 %씩 이익 실현을 할지 이런 것들을 진입 전에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항상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특히 유니처럼 하루에 10%, 20%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은 레버리지까지 섞이면 계좌가 훨씬 빨리 요동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니스왑이라는 프로토콜은 이미 디파이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프라고, 유니 토큰은 그 인프라의 지분, 정책 권한을 담은 토큰입니다. 디파이는 길게 보면 계속 갈 거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에 내 자산 일부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유니는 분명 공부해 볼 만한 후보입니다. 다만 항상 차트보다 먼저 리스크, 규제, 토큰 구조, 내 자산 비중부터 생각하고, 특히 코린이라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그리고 나눠서 들어가는 순서를 꼭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